자, 일단 대기업 본사들이 줄줄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GS건설의 본사, SK그룹의 본사, 야, 이게 다 저희 채널A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기업들이라 임시 폐쇄 조치됐고, 쿠팡 본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등 건물들이 임시 폐쇄 조치가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건물들 본사들의 폐쇄 소식에. 그런데 수도권에 가용한 중증 치료 병상이 7개밖에 없다 라는 소식도 전해져서 국민들은 더욱더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정희 교수님. 네. 병상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상임위와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 그리고 복지부의 발표가 달랐습니다. 복지부는 아직 넉넉하다라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7개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뭐가 팩트입니까? 글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 보건당국 차원에서 확인을 해서 정정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듣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맞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분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이 정확한 실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건당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복지부는 56개가 병상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중앙임상위에서는 병상 7개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 좀 병상 7개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닌 겁니까? 그렇죠. 병상 7개밖에 안 나면 이제 조만간에 특히 사랑제일교회 말 확진자들 가운데 60대 이상의 환자들이 40%에 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위중증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7개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 보건당국에서 말하고 있는 수치상으로도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대책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현 상황의 실태 파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복지부에서 지금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긴 했으나 어느 쪽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지금 병상이 상당히 지금 넉넉치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지부 해명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중앙임상위가 7개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수치가 뭐 복지부가 집계를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얘기한 56곳이 지금 중증 환자를 위한 병실이 남아있다. 그리고 중앙임상위는 7개 남아있다. 이 얘기는 중증 환자를 위한 병실을 운영하려면 전담 의료진이 필요하고 또 인공호흡기라든지 인공심폐기라든지 이런 이제 전담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실만 남아있다고 해서 바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전담 의료진과 전담 장비를 다 갖춘 곳만 따지면 7곳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수치 자체가 뭐 전혀 다르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중증 환자 병실이 7개에 불과하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전담 의료진과 가뜩이나 지금 의료계 파업까지 겹쳐 있으면서 의료진과 전담 장비가 별도로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중앙임상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정희 교수님, 네. 대기업 본사들 소식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번 코로나19 초기 상황 때는 1차 유행 시기 때 대기업 본사들이 이렇게 많이 줄줄이 건물이 폐쇄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본사들이 당연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건물 폐쇄 소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과거의 코로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 시설에서 발생을 하면서 고위험 시설로 편입이 된 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로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집단 감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방송국, 음식점, 카페, 일단 지금 말씀하신 기업체들의 본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과거의 코로나 상황은 주로 위험 지역에서 발생을 제한적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거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앞서 처음 이제 모두의 말씀하신 어떤 향후의 코로나19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중앙임상위에서 얘기하는 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진자가 꺾였냐 안 꺾였냐의 문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수치를 좀 더 보면 조금 더 확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앙임상위에서는 그제 어제 데이터, 그러니까 그 전에 경향성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보고선 정점에 도달하고 지금 꺾이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하는 쪽에 비중을 둔다 그러면 예. 지금 그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더 맞다. 폭풍 전야가 맞다. 아, 지금 이거 꺾인 거 아니다. 근데 중앙임상위의 데이터도 맞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200~300명대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신원 파악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과거에 200~300명대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추 할 수 있는 만큼은 진단검사를 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을 거다. 근데 폭풍 전야가 왜 맞냐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에서 다변화되는 양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네,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산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급속하게 다시 제2의 사랑제일교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전야 지금 바비가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울만 해도 태풍이 오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기상적 예보를 할 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방역당국에서 폭풍전야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별다른 큰 확진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발생한,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다 잠재적인 위험성이다. 다 숨은 감염자로, 그중에 감염되신 분들은 숨은 감염자로 바뀔 가능성이 많고요. 이 사례는 과거 이태원 클럽발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된 분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숨은 전파자가 감염자가 됐거든요. 그게 한 3개월 동안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이게 줄다가 갑자기 기폭제를 만나면서 크게 예. 증가를 한 건데, 지금 상황은 향후에 만약에 지금 수치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한동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전야 크게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한동안 갈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단계로 한동안 한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빨리 이 상황을 지켜야지 향후에 이 수문 전파자가 굉장히 지역사회에 예. 많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을 고려를 하는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3단계로 넘어가면 수도권 지역인 경우에는 한 0.2%포인트 경제 성장률이 줄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0.4%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3단계로 일시적으로 좀 높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2단계로 장기간 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경제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높였다가 2단계로 낮춰서 나중에 안정화되면 진행을 하는 게, 또는 1단계로 낮추는 이런 정책이 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교수님의 이제 판단인 거죠. 김 네. 교수님의 판단은 폭풍전야 상태로 지금 상태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좀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파업을 선언한 의료계를 향해서 박명우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 들어보시죠.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전공의, 전임의 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 조금 전 나온 소식이라 전해드렸습니다.